저온 피해에 대한 대책. 기본적으로 저온 피해 대책은 이제 교육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연소법, 태우는 거, 연소법, 송풍법, 그 다음에 미세살수,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저온 피해 대비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각 농가들도 좀 어떤 걸로 할지, 어떤 걸로 해서 좀 이제 준비를 해 놓을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태풍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시설, 지금 이제 보통 대부분이 다 이제 철사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우스파이프석이거든요. 하우스파이프로 만든 덕. 하우스파이프가 훨씬 더 단단하고, 웬만해서는 배가 많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웬만해서는. 근데 물론 이제 아주 강한 태풍이 오면은, 뭐 이것도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철사덕보다는 낫다. 철사덕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각 농가마다 피해를 조금이라도 적게 입는 방법을 보완하고 강구하고 생각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피해를 좀 덜 입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많고, 사실 이게 농가 입장에서는 지금 재보험이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일반 농가들은. 근데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참 같이 좀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보가 많지 않아요. 없어요. 찾아봐도. 그분들은 어떻게 이 재보험으로 돈을 버는지.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근데 일반 대다수의 농가들은 보험이 어떤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저희도 뭐 혜택 받은 게 제일 많이 받은 게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받은 게 아마 다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 그러니까 뭐 형편없죠, 사실상. 뭐 자기 부담금 20% 빼고 그다음부터 이제 하는 건데, 뭐 계산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뭐 저온 피해 때랑 그다음에 태풍 피해랑 뭐 금액도 다르고, 농가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막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딱 내가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그 어떤 보상 금액, 보험금이라는 자체가 뭐 안 받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죠. 근데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받는 거다. 주는 대로 받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좀, 갈수록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저온 피해 올해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번 테스트로 좀 한 게 있어요. 한 게 있는데, 그거를 해보니까, 이거 그걸 저희가 지금 이제 점적 관수, 옥탑 8을 이용해서 이제 물을 주는데, 그거는 놔두고, 스프링쿨러를 좀 중간에다가 쫙 한번 좀 달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링쿨러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세살수로 하면은 더 좋지만, 미세살수 장치 있잖아요. 그게 막 뭐 하나에 제가 알아보니까 9,000원, 뭐 10,000원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여기다가 1000평에다가 다 깔려면 한 몇백만 원 들어가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스프링쿨러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여기 스프링쿨러 시설이 돼 있었는데 그걸 다 모아놨어요. 안 버리고. 그래서 저기 이 파이프만 쭉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연질호수 깔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내려가지고 스프링쿨러 달아서 이렇게 온도가 이제 이제 전날 이제 저희 기상을 알 수 있으니까 영하로 떨어질 것 같다, 나주 지역에 영하 떨어진다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온도 체크하고 만약에 진짜 떨어지려고 그런다, 뭐 한 영상 1도 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지하에 있는 그 지하수, 저희 지하 관정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이 지하 관정에서 바로 나오니까 요 관정에서 나오는 거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뭐 한 10 몇 도 정도 되는 거예요. 13, 4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3, 4도가 이렇게 나와서 가면서 이제 온도를 뺏기겠죠. 추우니까. 이 관을 타고 가면서 뺏길 거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이 농장 바닥에 떨어지는 물이 보통 한 5도, 6도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은 영하로 떨어지는 온도가 영하 1도까지 만약 갔다. 근데 물이 미지근한 영하 1도보다는 따뜻한 물이잖아요. 5도, 6도 정도 되면.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안 떨어지게 0도 정도만 유지가 돼도 저 입장에서는 성공이죠, 성공. 아마 영하 1.5도인가 뭐 이게 그 개화 시기 이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온도가 있는데 하여간 가장 안전한 거는 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조금 그 저온 피해를 최소한으로 조금 할 수 있게 좀 작은 비용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올해 이제 점적으로 해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영하 0.6도인가 0.5도에서 멈췄어요. 더 안 떨어지고 영하 1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영하 0.6도, 0.7도 막 이렇게 0.5도, 0.4도 거기서 멈췄더라고요. 계속 떨어지다가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나와서 보니까 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온도가. 그래서 효과는 있구나, 분명히. 어쨌든 간에 이렇게 관이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이 관에서도 어쨌든 냉기를 뺏기거든요. 그 온기를 뺏기거든요. 뺏기니까 차가운 거랑 따뜻한 게 만나면 어쨌든 미지근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가운 거는 좀 약간 따뜻해질 거고 따뜻한 거는 약간 차가워질 테니까 그런 온도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온도 변화를 이용해서 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죠. 물론 이제 뭐 자동적으로 뭐 온도 센스를 달아놓고 온도가 딱 1도 정도 되면 자동으로 물 관수가 돼서 미세살수가 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미세살수 장치를 이 뭐 1000평에다가 까는데 돈이 뭐 한 1, 200만 원 들어가 이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1000단위 이상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시설을 다 하는데 뭐 거기다가 뭐 온도 시설, 온도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해서 나한테 핸드폰으로 연락도 오고 자동적으로 저기서 시스템이 여기서 해가지고 저 물 관수 자동으로 틀어가지고 나가게 이런 것도 이제 연동도 시켜야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돈이 뭐 1, 200 갖고 되는 게 아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지금은 아직은 좀 그게 좀 힘들고 만약에 이제 제가 가능하다면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좀 이제 할 줄 아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 조금 이제 지금 이제 내년에는 스프링클러로 한번 해보고 또 괜찮으면 스프링클러 가고 스프링클러는 안 되겠다. 그럼 이제 미세살수 그 장치 그거를 또 따로 이제 낱개로 구매해가지고 한 반 정도 미세살수 하고 반은 그냥 스프링클러로 해서 둘이 양쪽 비교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이제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저런 걸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자연재해라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사실 맞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도, 0도에서 1도 사이? 1도에서 2도 사이? 영하? 그 사이 정도쯤의 어떤 설이나 냉해다. 그 정도는 내가 한 1도 정도나 1도나 1.5도 정도는 내가 올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내 나름대로도 하는 거고. 막 영하 3도, 4도 막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뭘 해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근데 어느 정도 수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좀 뭔가 노력을 했으면은 피해가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많이 생산하고 뭐 맛있는 배를 생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일단 열매가 달려야죠. 열매가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수정할 때도 원액으로, 그리고 저희는 뿌리는 거 없이 면봉으로 다 일일이 3, 4번가 쪽에다가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인공수분 해주고, 또 만약에 서리가 왔다 그러면 또 이후에 서리 맞고 또 다음에 또 인공수분 해주고, 살아있는 꽃에다가 또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야 거기라도 인공수분이 될 테니까. 이제 뭐 그것까지도 없으면은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고, 한 개, 두 개라도 있다면 꽃가루를 써야 된다는 거죠. 석성제 같은 거 섞으면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정형과 비율도 낮고, 그리고 이제 설이나 냉해에도 취약하고, 근데 원액으로 듬뿍 꽃가루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그 꽃가루들 중에서 살아남는 꽃가루들이 많다 그러면 세포 분열을 더 왕성하게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온에 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금 재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마가 이렇게 긴 것도 저희 재해예요. 왜냐면 토양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고 배수가 잘 안 되면 뿌리가 다 물에 잠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장마 끝나고 나무가 힘을 못 써요. 예. 잘 죽지는 않겠지만, 웬만해서 죽지는 않겠지만, 힘을 못 쓴다는 건 그만큼 배를 키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배가 추석 때 안 크면 또 구정 때까지 놔뒀다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또 돈이 안 된다. 그럼 결국에는 그것도 또한 우리한테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제가 여기 호미를 파종을 하고, 그리고 여기 트랙터 못 들어오게 하고, 트랙터 이제 못 들어오게 해요, 저희는. 안 들어온 지 한 3년, 2년인가 3년 됐어요. 제가 오고 나서는 트랙터가 들어와서 갈았는데, 호미를 파종하면서부터 2년이죠. 그러니까 2년. 올해하고 작년. 작년부터 이제 여긴 트랙터 안 들어오고, 재작년까지는 아마 제가 이건 들어왔었어요, 여기. 네, 재작년까지는. 근데 작년부터 안 들어오고, 작년에 호밀 뿌리고,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호밀 뿌리고, 작년에 호밀 뿌리고, 올해 이제 호밀 자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22년, 21년서부터 제가 호밀을 뿌렸으니까, 21년 가을에 뿌렸으니까, 21년부터는 이제 안 들어왔죠. 21년. 저희가 이제 이게 밭을 가는 게 보통, 가을에 갈거든요, 가을에 그 20년 가을에 갈았으니까 20년 가을에 갈고 21년 안 갈고 22년 안 갈고 23년 안 갈고 이렇게 3년, 지금 3년 됐습니다. 여기 저희 과수원에서 제일 큰 거 기계는 SS기밖에 없어요. 약 칠 때 쓰는 SS기. 그리고 걔는 계속 다니는 길로만 다녀요. 다니는 길로만. 예. 이쪽 다니고 안 해. 왜? 이쪽 다니면 이쪽 다져지고, 이쪽 다니면 이쪽 그게 다져지니까. 한쪽만 그냥 다져지래 거죠. 그래서 호밀을 심어서 호밀로 땅 조금 경과층 파괴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좀 하고, 그리고 초생재배를 해서 땅이 드러나지 않게, 땅이 딱딱해지면 이제 아무래도 배수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또 지렁이도 별로 없고, 그래서 토양을 좀 좋게 만들면서 이제 배를 키우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과수원 자체도 약간 한 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너무 많이 오면 물이 그냥 쭉 흘러내려갑니다.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배수되고, 그렇게 해놓은 게 이제 다 그런 것도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전략이다. 예.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갈수록 심해지는 저온,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특별하게 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영상을 가능하면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하루 거를 막 2, 3일 걸쳐서 막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그냥 이제 뭐 오늘 거를 내일 올리고 내일 거 모레 막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일을 못 할 때도 있고, 몸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어쨌든 영상이 이제 좀 계속 꾸준히 하루에 뭐 한두 개 정도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게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풀 영상이 따로 이제 올라가요. 예, 저녁 8시에 올라가는 게 풀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매일 올라갈 수도 있고 매일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전 영상이, 오늘 영상이 다 올라가고 난 다음날 풀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매일 영상 보시는 게 좀 불편하시면 풀 영상으로 해서 날짜별로 올라가니까 그걸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다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6월 달인가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올렸는데 그 전에 거는 이제 그렇게 올린 건 아니었고 그냥 풀이라고 해서 그냥 뭐 날짜별로 뭐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린 거는 6월 달부터라 그 전거는 아마 없을 텐데 그 전 것도 아마 보시면은 전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있을 겁니다. 좀 이렇게 있을 건데 약간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풀 영상으로 해서 이제 뭐 일자별로 이렇게 되는 영상들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때 뭐 했지? 그러면 이제 그 영상 날짜별로 영상이 있으니까 날짜를 찾아가지고 영상을 보시면 이제 그 시즌쯤에 뭘 하는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조금 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 좀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이거는 뭐 제 영농일지도 되지만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대신 경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 성과가 또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어떻게 배를 키우는지 그리고 우리 배가 이때는 얼마나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나요? 네. 물론 뭐 맛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뭐 배가 크고 맛있고 뭐 색깔도 좋고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제초 작업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예초 작업이라고 하죠. 예초 작업. 제초랑 예초랑은 다르죠. 예. 제초는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고 예초는 이제 깎는 거고 그러니까 예초 작업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인 배 작업하는 거 뭐 전정부터 해가지고 고정 그다음에 유인 봉지 씌우는 거 인공수분하는 거 적과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계속해서 내년에도 보여드리고 할 거니까요. 꾸준히 이제 저희 구독 해놓으시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만 해놓으시면 계속 이제 올라갈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옷이 너무 많이 젖어가지고 이제 좀 씻고 좀 편집도 해야겠네요. 네. 어쨌든 아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그냥 아주